법적으로는입니다. 기사 볼까요?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발언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그때 취임식이 있기 전날이죠. 5월 9일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당선인이었었는데 이게 여기에 공직선거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권성동 의원 얘기 들어보고 올까요? 당에서 의견을 물어봐서 의견을 얘기한 거는 뭐 1호 당원으로서 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 자신이 정치적인 그런 의견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갖고 무슨 뭐 선거 개입이니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여죄니 선거 개입죄니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 나간 주장이다. 그래서 그것이 뭐 특별히 법률적으로 문제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선자든 대통령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얄팍한 법리적 다툼으로 이 문제를 빠져나가려고 한 시도는 그거는 적절하지도 않고 또 국민이 용납하지도 않을 겁니다. 실제로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해서도 곧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권성동 의원은 아니 이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때 당원 입장에 당선인이었었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당원 입장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정치적 의견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조승래 대변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뭐 언제고 중요하지 않아요. 당선인이든 뭐 재임 시든 대통령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재임 시절에 이루어졌던 일들도 더 드러날 거예요.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조간에 이런 기사가 나왔죠. 추가 폭로 예고한 야. 공천 개입 입증 녹취 상당량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김민수 대변인님. 지금 이게 사실 저희는 법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는 거야 아닌 거야 이 얘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민주당에서는 그것도 안 중요해요. 우리 더 있거든요. 재임 때도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아주 폭발적인 게 있다라고 하면 민주당 성격 급해요. 빨리빨리 나왔을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봤었을 때 지금 어설픈 추가 폭로를 했는데 지금 이 정도 강도이거나 지금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거나 그리고 지금 이게 단지 선전선동 수준이라고 하면 이거 대래 역풍 맞을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저희들이 법적인 이야기만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거 국민들 당연히 심리하시고 그리고 불쾌하실 부분이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서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날이에요. 네. 민간인으로 마지막 날입니다. 이때 당시에 선거에 굉장히 많은 전화가 왔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 통화를 했었을 겁니다. 받아줬을 거예요. 그럼 내가 당연히 감사 전화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도 대통령의 흠을 잡고 발목을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서 본인 선거 도와주신 분들 전화 오면 안 받고 이거 무시하고 그냥 안 받는 분들 있습니까? 이분들 욕먹어서 다음 선거 못 치러요. 예, 그러면 이러한 정말 사사건건 짧은 통화까지도 다 시비를 건다라고 하면 대통령 어떻게 이거 국정을 운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은 이성적으로 판단해달라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만약에 있었으면 진짜 큰 건이 있었으면 그거부터 내밀지. 왜 이 작은 건부터 내미는 겁니까? 그럼 별거 대화 아닌 시리즈도 뭐. 아니고요. 네. 그 말씀을 지금. 뭐가 정말로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급해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본인 1심 판결이 남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 끌 이유가 없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깔짝깔짝 해가지고요. 이거를 계속해서 국민들 선전선동하지 말고 명확한 증거가 있고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그게 위법이라면 처벌 받아야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 명확하게 해라 뭐든 간에. 이렇게 선전선동하지 말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지금 깔짝깔짝이란 표현이 나왔어요.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있으면은 먼저 내지 왜? 뭐 이런 말씀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추가 녹취가 상당량 있다고 저는 들었고요. 그리고 그 녹취에 대해서 사실은 그 당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굉장히 엄정하게 검증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 녹취의 파급력 자체가 어제 공개된 것만 해도 정말 크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육성이 무려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진정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사실인 것인지에 대해서도 또 검증할 필요가 당 내에서는 있었고요. 그런 네. 검증에는 분명히 시간들이 걸린다는 점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녹취가 공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파급력 있는 녹취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지금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당선인 시절이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 아니다라는 식으로는 앞으로 넘어가기 어려울 것 같고, 물론 당선인 신분이 공무원이냐 아니냐 또는 선거에 정치적 중립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법조계 해석이 여러 가지로 갈리긴 합니다. 네. 5월 9일은 민간인이었지만 5월 10일에는 대통령 당선인이 됐고 그날 공천 개입의 효과가 완성됐으니까 행위를 하나로 묶어서 봐야 된다라는 견해에 의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5월 9일에 했다라고 하더라도 성립된다라는 견해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말고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뭐 뇌물죄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은 얼마든지 성립이 가능합니다. 특히 지금 나오는 의혹들 중에 핵심 쟁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후보 당시의 그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받고 그것의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 준 것 아니냐라는 부분도 핵심 본질적인 의혹이거든요. 네.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과도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이다. 이런 부분은 사실 법조계에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말씀이 이게 뭐 당시 신분에 따라서 법 적용 여부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많은 얘기들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근데 이게 지금 저희 법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이게 되려면 지금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가 법적인 증거 효력이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이 기사가 동아 2면 같이 좀 볼까요? 동아 2면에 요 얘기가 나와요. 명시 윤 통화 녹음 들려줄 때 제보자가 다시 녹음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럼 장 변호사님, 네. 이게 통화한 당사자들끼리의 녹취는 당사자면 공개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법적으로 어느 정도 알려진 상황이긴 한데 통화 녹음을 들려주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다시 그걸 녹음을 하면 이거는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가능하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보면 우리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했을 때는 처벌받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 판결에서 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실시간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판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종료가 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했을 때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올 초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에서도 사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대화는 이미 네. 한 달 전쯤에 종료된 대화였고 그것을 지인들에게 틀어서 들려두던 중에 이것을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자면 사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실시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관련 법을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네, 김 대변인님, 지금 말씀은 이게 증거가 될 수 충분히 있다, 법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증거가 될지 안 될지 이건 판례를 보면은 그 판례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증거가 된다 손치더라도요. 제가 앞으로 민주당이 공개할 게 추가적으로 남았다라고 하면 제 판단에는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만 네. 또 명태균 씨가 제3자와 하는 대화의 내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이거는요 얼마든지 조작이 돼요. 민주당 네. 지금 대선 당시에 김만배 인터뷰 조작 사건이 있었죠. 없던 사실을 있는 것처럼 가짜로 짜고 인터뷰했던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이게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조작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도 집어넣을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명태균 씨가 왜 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라고 하냐면요. 조은희 씨도 자기가 본인이 개입해서 공천을 줬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당시에 거기 후보가 정말 쟁쟁한 후보 5명이서 엄청난 경선을 했던 지역인 건 알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요. 하물며 조은희 후보 같은 경우는 당시에 5% 감점까지 받았어요. 여기 구청장직을 내려놓고 네. 출마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정말 이 5명의 쟁쟁한 후보들이 피 튀기게 경선했었는데 본인이 공천을 줬다라고 제3자와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을 띄우기 위해서 제3자들에게 나를 띄우기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명태균 씨와 제3자의 녹취를 근거로 대통령을 공격한다라고 하면 이건 정치적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명태균 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을 하는 화자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믿을 수 없다는 증거가 여러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갖고 계속 민주당은 공격을 하는 이 공격이 맞는 것이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일단 공개가 됐고 뭐 야당에서 공개를 하고 여당에서는 뭐 아니라는 지금 취지의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요 얘기가 아마도 추측컨대 오늘 뭐가 있느냐. 오늘 국회에서 아직 국정감사가 끝나지 않았죠. 운영위가 있습니다.
운영위가 어디를 하는 거냐?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여기에 강혜경 씨가 또 증인으로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가 여기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얼마나 번질까도 관전 포인트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짚어보죠. 다음 기사. 네, 요거 보겠습니다. 윤명 통화 공개 입장 표명 안 해. 친윤 탄핵 사유 안 돼. 지금 이 국민의힘이 친윤, 친한으로 살짝 나뉘어져 있는 상태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어제 기자들이 계속 물어봤습니다. 입장이 뭡니까? 한 대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 보고 듣고 2022년 선거 때 김영선 시켜줘야 된다 이런 식의 노출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요. 만약에 실제로 공관위 보고 받았다면 당무 개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한 대표 어제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루가 지금 지났죠. 하루가 지나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텐데 오늘은 어떤 입장을 낼 것이냐도 또 다른 이번 이 사건이 얼마나 논란이 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